지식행성. Last night, I congratulated Donald Trump and offered to work with him on behalf of our country. Thank you. Thank you. 하지만 전체 득표수에선 트럼프보다 20만 표 이상 더 얻은 것으로 드러나 독특한 미국 선거제도의 희생양이 됐다는 트럼프보다 20만 표 이상 더 얻은 것으로 드러나 더 많은 표를 받았는데 떨어졌다고요? 오늘은 미국의 복잡한 선거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세계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중요한 위치이기에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데요. 미국 선거는 특이하게 선거인단 제도라는 독특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표를 적게 받고도 이기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미국은 우리처럼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뽑지 않고 양당에서 추천한 유권자 대표가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 대표를 선거인단이라고 합니다. 11월 5일은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날이고 12월 16일은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날인데 선거인단을 선출하면 사실상 대통령은 결정되기 때문에 11월 5일이 제일 중요한 날이 됩니다. 미국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선거를 실시할까요? 미국 헌법을 만들 당시 유명한 정치가였던 알렉산더 해밀턴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출은 대통령직에 적합한 자질을 분별할 수 있고 자신의 선택을 뒷받침하는 동기와 근거를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역량을 갖춘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 법이 만들어질 당시 모두가 정치에 참여하기보다는 엘리트들만 하는 것이 낫다는 정서가 있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선거인단이 엘리트인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거인단은 당이 추천을 받는 사람들이니까요. 승자 독식 제도도 주목할 만합니다. 예를 들어 득표율이 60%면 지역 선거인단의 60%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긴 후보에게 100% 몰아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선 인구가 적은 지역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이렇게 평소 정부는 자연스럽게 지역 균형 발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승자 독식 방법은 주정부의 힘을 보여주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선거인단은 상, 하원, 워싱턴 DC 인원으로 총 538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583명을 주정부 인구에 비례해서 다음과 같이 배분합니다. 그렇다면 선거인단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같은 곳 위주로 선거운동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되겠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선거를 통해 대략 보수와 진보가 구분되어 있고 유동적인 지역도 있기 때문이죠. 특히 선거인 단수는 적지만 양당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지역을 스윙스테이트라고 부르는데 올해 선거에도 스윙스테이트는 막강한 힘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이기고 있지만 스윙스테이트에 의해 뒤집힌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하루 남긴 시점에도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과연 누가 최종 승자가 될까요?